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가 지은 세계의 성 중 가장 유명하고 아름답다고 알려진 궁전인 노이슈반슈타인 성. 이 성은 원래 이 루트비 2세의 아버지인 막시밀리언 2세가 폐성이었던 호헨슈반가우 성을 찾으려서 고딕 형식으로 다시 재건축을 했고, 루트비 2세가 아까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동화에 심취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죠. 자, 그런데 루트비 2세는 점점 프로이센에 밀리고 왕권이 약해질수록 중세의 그 고결한 왕들과 게르만 신화의 이야기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어렸을 때 자랐던 이 호헨슈반가우 성은 게르만 민족의 신화를 다 담아내기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 성을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침 바그너의 게르만 민족 신화를 토대로 한 오페라 로헨그린, 탄호이저 같은 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성을 만들게 됐어요. 그는 무대 감독이었던 크리스티안 얀크를 불러서 노이슈반슈타인의 스케치를 맡겼고, 건축가 에두아르트 리데를 불러서 이 스케치에 맞게 설계도를 그려내라 라고 해서 이 중세의 성을 충실히 재건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랬는데, 중간 과정은 보여줄 필요 없이 그냥 나에게 이 성을 그대로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과죠. 네, 여러분 100% 문과입니다. 자, 먼저 자신의 거처로 가는 통로에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에 나오는 장면들을 벽화로 그리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방 역시 바로크 양식으로 꾸밉니다. 요게 노이슈반슈타인 안에 있는 벽화고요. 요게 노이슈반슈타인 안에 있는 침실입니다. 그 외에도 이 각각의 방과 통로는 비잔틴 양식, 고딕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등을 조금씩 섞어서 만들었고, 트리스탄과 이졸데 혹은 바그너의 오페라를 테마로 한 벽화나 조각들을 배치해서 이 루트비의 중세 판타지를 충족시킵니다. 근데 여기가 중세 하는데 사실 시설은 중세가 아니에요. 안에는 최신식 수세실 화장실을 만들어 놨고요. 추웠는지 중앙난방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전화기도 있어. 중세 양식인데 최첨단 성이에요. 그런데 또 외관은 엄청 새하얀 석회암으로 지어져서 백조의 성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됩니다. 정말 백조의 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되었고, 이 성 자체가 백조의 기사 로헨그린이 와서 살 성이라고 이제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다 백조 장식을 넣습니다. 백조 모양 장식품은 기본이고 백조 모양 도자기 넣고 손잡이까지 백조로 만들어. 그렇게 아름다운 성, 백조의 성이라 불리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이 완성이 되었고, 이 성은 아주 유명해져서 디즈니의 신데렐라 성이 이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고, 각종 드라마, 게임, 레고 등으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성을 만드는 데는 가장 적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물론 미완성이긴 하지만 같은 미완성인 헤렌킴제 성에 비해서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자,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헤렌킴제 성이 1658만 마르크 정도였으면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618만 마르크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53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완전 절반도 안 들어간 거예요. 때문에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겉보기에 가장 눈에 띄고 독특하고 아름답지만 내부는 중세를 옮겨온 거기 때문에 크게 화려하거나 웅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성을 구경하러 가겠다라고 하시면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그냥 이렇게
겉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루트비 2세는 성 덕후로서 총 3채의 성을 지었는데 이 성들이 사실 쓸모는 없어요. 요새도 아니었고 살려고 지은 집도 아니에요. 린도호프 성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요. 그 다음이 노인슈반슈타인이에요. 여기선 3개월 있었습니다. 헤렌킴제 성에서 9일. 그러니까 정말 주거를 목적으로 지은 성은 아니란 얘기죠. 뭐 대단한 목적이 있어서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이에른의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프로이센한테 지고 각종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에 그 나라를 왕이 부강하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성이나 짓고 오페라에 빠져가지고 갑옷이나 깔짝거리면서 연극놀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근데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 취미 생활로 성이나 만드는데 성격은 또 좋아. 지방 사람들한테는 또 지지를 받아. 이 루트비 2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폐위시키기로 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폐위해라,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 나가겠어요? 아니죠. 이 루트비 2세를 폐위시키기 위해서 그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루트비는 자기는 정신병이 없다라고 주장은 했는데 이 비텔스바흐가의 집안 내력이 잘생긴 것도 있지만 정신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설득력이 약해요. 오히려 그가 정신병이 있다라는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 왕께서는 정신병이 있으시다. 이거 봐라. 여름에도 코트 입고 다니고 어린애처럼 밥 혼자 먹고 부끄럼 많이 타고 정치 싫어하고 낮에 자고 밤에 생활하고 하인들한테 호화 여행을 시켜줘? 이건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라고 한 거예요. 물론 지금으로서 보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약간 좀 독특한 사람? 아니 뭐 낮에 자고 밤에 생활할 수도 있지. 부끄러움을 많이 탈 수도 있어. 밥을 혼자 먹으면 또 어때요? 정치를 싫어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 당시 그들의 눈에는 이게 모두 정신병으로 보였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루트비히를 만난 4명의 의사 중에 굿덴이라는 의사가 이 루트비 2세를 정신병이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루트비는 반박의 여지도 없이 정신병자로 몰려서 1886년 6월 폐위됩니다. 대신 동생이었던 오토 왕자가 오토 1세가 되어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자, 그리고 폐위가 돼서 유폐되었던 루트비 2세는 폐위된 지 3일 후에 주치의였던 굿덴 박사와 함께 호숫가로 산책을 나갔는데 그 이후로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되었다가 근처에 슈타른베르거 호수에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굿덴 박사도 함께요. 근데 참 묘한 일이죠. 사인은 익사인데 이상한 건 그 호수는 수심이 무릎밖에 오지 않아요.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호수에서 익사를 했는데 루트비 2세는 수영을 잘하기로 유명했어요. 게다가 같이 사망한 굿덴 박사의 사인은 질식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타살이 아니냐라고 말이 많았어요. 누군가가 그를 죽이려고 했고 이를 피해서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심장마비가 왔다. 그래서 익사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등이 돌면서 정황은 알아내지 못한 채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 루트비 2세가 생전에 나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미스테리로 남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그대로 된 거죠. 그리고 루트비 2세는 평소에 유언으로 자기가 죽으면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함께 무너뜨려줘라 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무너뜨려 달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이 동화 속 성, 신화 속의 성을 관광 명소로 만들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함께 부숴달라라고 유언을 남겼으나 루트비가 사망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관광지로 개발이 됐고 이 바이에른의 신하들이 주장하기를 바이에른을 망하게 하는데 일조했다라는 그 성이 지금은 최고의 관광지가 돼서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이 돼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쳐버린 성덕후 루트비 2세의 이야기와 디즈니 성으로 유명한 노이슈반슈타인 성에 얽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